다음으로 코어 오커런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논문 할 때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어 오커런스라는 거는 단어하고 단어들 사이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어하고 단어들 간의 관계성을 보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연결 중심성이라는 걸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 중심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해볼 건데, 이거는 한글을 할 때 배워볼 거고요. 요번 시간에서 하는 코어 오커런스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한글에서 일단 기초를 익힌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어에 대한 연결 중심성이 있는데, 요거 전에 일단은 먼저 단어들하고 단어들 사이에 관계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하고 거리라는 거를 우리가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보이가 요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스튜던트죠. 보이하고 스튜던트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가 문서 1에는 나타나죠. 한 번 나타나고 스튜던트에도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죠? 요거만 띄어서 보면 다른 건 다 빼고 둘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서 1에는 보이가 한 번 나오고요. 스튜던트도 한 번 나오고 동시에 나오네요. 문서 2는 둘 다 안 나오네요. 문서 3은 보이는 안 나오고 스튜던트에는 나오네요. 문서 4는 둘 다 나오는데 세 번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텀 도큐멘트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에서 문서가 몇 번 나타나는지를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카운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하고 스튜던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없고 스튜던트도 없는 게 한 개 있죠. 그죠? 여기 하나 있죠? 문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2를 한번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하고 스튜던트가 동시에 없는 경우는 총 4개 문서 중에 한 번 발생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는 yes인 거. 여기서 보면 왼쪽에 보면 n이 개수인데 n은 개수죠. 이게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없는 거를 한 건, 여기 한 건 있죠? 그 다음에 보이는 없고 스튜던트에 있는 게 요거죠. 요거 한 건이네요. 문서 3번. 그래서 한 건. 그 다음에 보이는 있고 스튜던트가 없는 문서가 있는가 봤더니 없네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얘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보이하고 스튜던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수는, 여기도 3건 하니까 6건. 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문서 개수입니다. 그 문서에 여러 번 나타났더라도 일단 그 문서는 하나씩만 체크해 줍니다. 즉 여기는 문서 개수예요. 문서 개수. 그래서 토탈 문서가 4개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3건 나타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서에 동시에 나타났는지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코어 오커런스는 동시 발생 빈도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던트하고 보이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수는 2건입니다. 그죠? 4개 중에 2건. 그래서 2건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50% 이렇게 체크할 텐데, 일단은, 빈도수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수가 먼저 체크가 돼요. 자, 두 번째는 상관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하고 스튜던트 간에 우리가 둘 사이의 코어 오커런스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이제 만드는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 표가 있으면은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코어 오커런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값을요. 아까 전에는 요거는 카운트 값이고요. 2개고, 만약에 보이하고 스튜던트 간에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여기는 스튜던트하고 보이하고 동시에 나타난 2개, 요것만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n의 카운트가 아니고 이 각각을 다 동시에 4가지를 고려하는 게 코릴레이션입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보시면 둘 다 안 나타난 것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둘 다 나타난 거와 둘 다 안 나타난 거. 즉 뭐냐면 관계가 있으니까 둘 다 나타날 때는 둘 다 나타나고 없을 때는 둘 다 안 나타나는 거죠. 요 두 개 대. 그 다음에 서로 각각 서로 연관이 없는 값들. 얘는 서로 연관이 있는 값들이고요. 얘는 서로 연관이 없는 값이죠. 그래서 연관이 있는 값들 분의 마이너스 연관이 없는 값들을 이렇게 곱해준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공식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거리 계산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R에서 보면 이거를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놨겠죠. 그죠? 그래서 패키지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패키지를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제 벌써 9번째네요. 그러죠? 9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occurrenc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co-occurrence를 우리가 계산해주는 어떤 그 패키지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package 해주고요. 여기에 ydr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지가 있습니다. 얘를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dr이라는 게 설치가 됐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ydr 이렇게 호출해서 해주고요. 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자, 동시 출현 단어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분석입니다. 먼저 단어 동시 출현 단어인데 n의 값을 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릴레이션 값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텍스트 언더바 tv를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pairwise라는 게 있습니다. pairwis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count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해주고요. 아이템은 워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피처입니다. 피처는 doc를 가지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salt 해주고 얘는 true로 해줍니다. 자, 이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pairwise라는 거는 단어를 쌍으로 맺어서 카운트를 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은 워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피처는 doc입니다.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요렇게 쭉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아이템은 뭐냐면 단어를 얘기합니다. 단어, 우리가 이 pairwise 해줄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이 워드라는 걸 이용해서 단어를 쭉 해서 쌍쌍이 이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 할 게 뭐로 할 거냐, 우리가 문서라 그랬죠. 문서를 카운팅을 할 거니까 이 문서 번호 요 doc가 피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문서로 같은 문서로 우리가 체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lt t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entence하고 student 간에는 n 그러니까 3개가 나왔네요. 그죠? 동시에 나오는 3개. 아까 전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나온 거를 카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둘 다 동시에 나온 게 4개 중에 3개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텍스트 pairs라고 해서 하나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제대로 저장됐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죠? 요 각각의 모든 쌍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든 단어들의 쌍들이 다 나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봤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동시 출현 단어인데 이번에는 상관관계, 그죠? 상관계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텍스트 언더바 tv를 이렇게 호출해 갖고 오고요. 이번에도 pair wise 해주고 언더바 이번에는 correlation 값으로 해서 구한다 그래서 correlation 똑같습니다. item은 word로 해주고요. feature는 문서로 해주고요. salt는 true로 해주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이템 1하고 2 사이에 correlation 값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도 있고요. 아예 값이 호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식에 의하면 호출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상관계수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저장을 해볼게요. 텍스트 언더바 우리가 correlation 이렇게 해서 값을 저장을 해보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응용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단어들이 어떤 단어하고 관계가 많이 맺혀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에고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 쪽을 좀 공부해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특정 단어와 관련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언더바 pairs에서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1 여기 보면 아이템 1하고 아이템 2로 되어 있죠. 자, 아이템 1이 우리가 걸이라고 해볼게요. 걸. 만약에 걸하고 어떤 단어가 가장 관계성이 높은지를 한번 필터 처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아이템 1에서 죄송해요. 여기에 이렇게 문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걸 해줬더니 아이템 1에 하고 걸이라고 나오는 게 단어가 sentence, student, woman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단어 카운팅으로 보면 sentence가 동시 빈도수가 2번, 문서 2개로 나오니까 이게 가장 높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orrelation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언더바 correlation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터 아이템 1 이렇게 해주고요. 똑같이 거리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개수는 제일 많은데 우리가 correlation 값은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correlation 값으로 보면 걸하고 woman하고가 correlation 값이 가장 높게 나오죠. 그죠? 걸하고 woman하고. 그죠? 요거는 둘이 동시에 나온 동시 빈도수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correlation 값은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동시에 나오는 거와 동시에 안 나오는 거. 이 두 가지 값에 서로 각각 나오는 값에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공식대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 단어의 n 값보다는 우리 correlation 값을 더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죠? 단어 개수보다는 correlation 값이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좀 좋겠죠. 혹시 이 부분은 상관관계 분석을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걸하고 보이하고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서로 반대라는 말입니다.
거리 나타나면 보이가 안 나타나고요. 보이가 나타나면 거리 안 나타난다. 이런 역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값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보면 9.4에서 우리가 SNA,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거를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gg플롯을 우리가 해봤지만은, 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는 또 다른, i그래프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i그래프라는 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tall 패키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i그래프.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설치가 되죠? 예, 그래서 설치가 됐고요. 다시 install 패키지 해주고요. 이번에는 g그래프. 자, g그래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죠? 되고 있죠? 네. 자,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다 설치가 되면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주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i그래프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g그래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호출을 해주고,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할 때 일정한 특정한 시드 번호를 하나를 배정을 하겠습니다. 시드 번호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나 어떤 특정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동을 할 때 랜덤 번호를 만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시드 번호를 고정을 안 하면은 제가 그린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 이런 게 서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값도 틀려질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시드머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시드를 고정시켜 놓으면 결과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seed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드 번호를 1, 2, 3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결과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똑같이 우리가 보여질 겁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프리퀀시, 즉 n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자, 그래서 n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언더바 pairs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터 두 개를 한번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개수가 적은 것들을 제거해 줄게요. 필터 해주고요. n 우리가 1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이상인 것만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텍스트 페어즈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지금은 몇 개 없지만 단어가 너무 많을 경우에 모든 단어를 다 그래프로 찍으면 그 말이 안 되겠죠. 그죠? 화면에 꽉 찰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단어 이상을 우리가 골라낼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데이터 n의 개수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 화면에 찍히는 그 그램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그래프를 이용을 할 때 어떤 걸 이용하냐면요.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하고 센텐스하고 관계를 그램으로 이렇게 도식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i그래프에 있는 거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그래프에 있는 것,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그래프
언더바 from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프레임 해서 요거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요게 나오고요. 그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결과값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프레임을 요렇게 만들어 주고 요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래프에다가 나중에 찍어 줄 거예요. 그래서 센텐스하고 스튜던트로 가야 되고 스튜던트하고 센텐스로 가고 뭐 요런 화살표들이 쭉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페어즈 필터, 그 다음에 그래프 프롬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G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G 그래프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레이아웃은 FR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데이터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ggplot 보면 ggplot을 연결할 때는 플러스 기호로 다 연결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g그래프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g그래프에 있는 속성들 값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플러스로 연결이 됩니다. 자, 플러스 해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이프라인이고요. 여기까지는 g그래프 연결해주는 플러스 기호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geom 해서 엣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링크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geom 언더바 그 다음에 노드 언더바 포인트 값을 주겠습니다. 요걸로 포인트 값을 찍어주고요. 얘는 링크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값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요. 링크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도 찍어주고 자, 이렇게 점점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오고요. 물론 이 각각에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엣지 링크에다가 옵션을 주면 이 그래프라든가 포인트에 색깔도 줄 수가 있고요. 두께도 줄 수가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옵션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예쁜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geom 언더바 노드에다가 언더바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는 우리가 매핑을 해서 에스테틱을 이용해서 라벨을 붙여 볼게요. 에스테틱 해주고요. 레이블을 우리가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레이블은 네임으로 해 볼게요. 네임. 자, 네임은 위에 나와 있는 이 네임을 우리가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just를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just도 1을 줍니다. 얘는 이제 수직 구조고요. 얘는 수평에서의 값을 서로 1로 주는 겁니다. 이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하시면은 요거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어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에 잘못 찍혔네요. 그죠? 레이블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찍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값들을 지금 여기 잘렸는데 스튜던트, 센텐스, 보이 이렇게 나오죠. 요 값들을 좀 크게 보고 싶으면 줌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세 꼭지간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센텐스가 가장 중심에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student, boy, girl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럼 센텐스가 중심 단어겠네요. 그죠? 중심 단어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데이터 n의 개수입니다. 센텐스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문서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이 각각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n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코릴레이션 값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릴레이션 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언더바 코릴레이션 값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 처리를 해주고요. 필터 처리해서 n이 아니고 이번에는 코릴레이션 값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릴레이션 값을 쓰고요. 이 값은 우리가 1, 2, 3이 아니고요. 여기는 값이 우리가 그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죠? 이걸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값의 기준을 우리가 특정한 값을 우리가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뭐 0.5 이상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0.5 이상으로 해주면 이렇게 0.5 이상 되는 단어들만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 처리해 주고요. n의 개수는 n의 개수를 해주는 거고, 코릴레이션 값에서 필터는 코릴레이션 값을 가지고 처리해 줍니다. 이 코릴레이션 값은 요 값입니다. 요 값이에요. 여기 보면 코릴레이션 필드 값 있죠? 필드 값이 요걸로 0.5 이상인 것으로 필터 처리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I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서 I 그래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언더바 from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프레임. 자, 이렇게 해주면 요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까 전에랑 좀 틀려졌죠? 위에서 n의 개수를 가지고 한 거랑 좀 틀려졌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죠? 코릴레이션 값이 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한번 찍어도 되고요. 그죠? 요걸 이용해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좀 복잡하게 값을 좀 넣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을 한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 그래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F8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옴 언더바 엣지 언더바 링크입니다. 그죠? 링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옴 언더바 노드 언더바 포인트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옴 언더바 노드 언더바 텍스트도 있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우리가 찍어주면 요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값들을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링크,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텍스트 값까지. 그죠? 텍스트 값은 우리가 라벨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없어져서 안 보이니까 지금부터 요 각각의 옵션을 가지고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서 링크 값의 옵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링크 옵션에서는 우리 링크까지만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링크 찍어 보면 자, 요렇게 값이 그려지겠죠? 자, 그려지는데 이 링크에다가 우리가 색깔하고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테틱 해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엣지 언더바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엣지 언더바 알파라는 값은 뭐냐면은 우리 그 투명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값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값이 높으면 진해질 거고요. 낮으면 우리가 값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엣지 언더바
자, 엣지 언더바 그 다음에 위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엣지 언더바 위드 얘도 코릴레이션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값에 그다음에 위드 알파 값은 투명도고요. 위드스는 이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값을 이용을 해서 코릴레이션 값을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이제 높으면 더 진하고 그 다음에 더 두꺼워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얇고 뭐 요걸 우리가 보여주는 요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옵션을 또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테틱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그렸다면 그 다음에 옵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엣지 언더바 컬러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의 색깔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우리가 다크 레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어두운 붉은색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ow.legend 값은 펄스로 할게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레전드 범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게 있는데 allow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옵션을 좀 복잡하게 줘야 돼요. 복잡하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요. 위에 allow는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어떤 값을 쓰냐면 그리드 옵션 중에서 allow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타입은 우리가 closed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렌스는 우리가 유닛 해주고 0.2로 하고 그 다음에 인치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 값을 받아서 여기서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end 언더바 캡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서클을 이렇게 해주고요. 거기다가 0.07만큼 주겠습니다. 얘도 인치로.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좀 복잡한 화살표지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색깔하고 이런 거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해볼게요. 자, 컬러 값은 우리가 라이트 블루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즈는 5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옆에 포인트가 좀 나오죠? 여기까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우리가 본 것처럼 라벨 값을 주는 거 이렇게 했는데 라벨 말고 여러 가지 한번 몇 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스테틱을 가장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해주고 요거를 네임으로 해주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다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찍히겠죠. 그래서 보면 걸하고 우먼하고 보이하고 스튜던트라는 그 단어가 코릴레이션 값을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별값을 true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 점 우리가 패딩이 있는데요. 이 값은 우리가 유니트 해주고 0.2 값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인으로요.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준 거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좀 길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마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테마. 그래서 테마를 해서 이렇게 찍어줘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마가 찍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보다는 그 전께 좀 낫겠네요. 그죠? 요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요거 라인으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옵션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우리가 더 공부하고 싶으신 이것 말고도 더 옵션이 많아요. 더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간단한 것만 제가 뽑아 갖고 온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안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옵션을 줘서 더 그릴 수도 있고요. 뒤에 가서는 좀 더 복잡한 거, 한글 가서는 좀 더 복잡한 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 됐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04점 우리가 오커런스죠? R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